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큰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기염을 토하며 다시 한번 31,000달러대를 위협했었던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몰렸었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력들은 가격을 한번 시원하게 빼면서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산되라며 빌미를 제공해준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게리 겐세이. 게리 겐세이가 최근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요. 신청서들을 살펴봤더니 불충분하다더라, 마음에 안 든다더라 라고 대꾸를 한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살펴본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물 ETF 신청서가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거나 포괄적이지가 않다. 특히나 감시 공유 동의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감시 공유 동의와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의 이름 및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소식이 큰 악재가 아닌 것이 신청서를 업데이트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부족한 사항들을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해당 소식이 나오자 시장 같은 경우 10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롱 포지션들을 강하게 청산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건 게리 겐슬러와 이 세력들이 한 패거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 게리 겐슬러의 발언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블랙록 같은 경우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ETF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는 것이죠. 포브스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SEC 지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약간 늦췄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ETF 승인될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까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시작으로 바네크, 아크인베스트, 위즈덤트리, 발키리,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레이스케일을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348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 3만 달러를 살짝 깨고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이더리움 1940달러까지 올라간 상황. 때맞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들의 무서운 반격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증시에 좋을만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지난 5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음을 증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바라는 2% 인플레이션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달에 제롬 파웰 의장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BMO 패밀리 오피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경기 지표들, 1분기 GDP 같은 경우도 높은 폭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었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좋은 지표들이 나와버리면은 연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역사상, 연준 역사상 금리를 올리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죠. 그 말인 즉슨 금리 인상 중단 후에 해당 금리를 유지하기는 했었으나 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롬 파웰은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연준 내에서도 CCBB가 많이 붙고 있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관련된 문제에 어떤 결단이 내려지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승인된 것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자산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 있겠지만은 ETF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룻밤 만에 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난 맛집에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더라 라는 말들이 이 투자시장에도 종종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감기가 출동하면 어떨까?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최대 비트코인 가격이 15배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시기에 지난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사이클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개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 몰려들게 된다면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튈 수 있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5배.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반감기 불장이 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 같기는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년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포물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고점을 찍게 되고 나면은 좀 하락이 나오게 될 텐데 이때까지 비트코인 계속해서 같이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범위 내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다. 보시면은 31,600달러와 29,200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는데 위로 뚫고 올라가느냐 아래로 빠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에 큰 움직임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에서 와리가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36,000달러까지 그냥 가버리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떡락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차트를 봤을 때 부정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롱치던 사람들을 한번 청산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간만에 높은 수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 알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높게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다음 목표치는 2,000달러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떨어졌던 거, 이 게리 겐세이 발언과 함께 떨어졌던 거 다 잡아먹으면서 더욱더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11달러 선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라이트코인, 알트코인들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답답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파산해버린 셀시우스가 다가오는 7월 1일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트코인들을 전부 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팔 수 있게끔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 링크, 매틱, 아베, BNB, 마나 등등을 던져가지고 비트와 이더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해당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물량 다 받아먹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BIS,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의 CBDC 프로젝트에 커브 파이낸스의 기술이 도입됐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커브 파이낸스 외에 퀀트, QNT 코인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다가 국제결제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이 물량을 덤핑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자, 과연 조만간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중에 한 가지,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네요.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팬분들도 많지만은 화가 난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화가 난 투자자들이 고소를 때려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위메이드 투자자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소식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프랑스가 무너지고 있다. 시민들의 시위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폭동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붕괴되고 나면은 법정 화폐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폭동 사태 영상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껐습니다.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노란 딱지라든지 제재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발치에서 봤을 때 불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약과다. 보시면은 지금 은행도 털렸죠. 크레딧 뮤추얼이라는 은행이 털려가지고 불타고 있는 프랑스. 특히 파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장판입니다. 개판 5분 전 프랑스. 개판이구나 벌써. 그리고 당연히 치안이 악화되게 되면은 약탈도 자행되게 되는데요. 차로 상점을 뚫고 들어가자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약탈을 일삼는 행위들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듣기로는 이렇게 약탈을 자행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당수가 프랑스가 받아준 난민들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차가 출동을 했죠.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영화가 아닙니다. 불타고 있는 프랑스. 도난 차량으로 가게를 부수기도 하고 버스로 도심을 질주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말짱한 지역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초토화가 되는 곳들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게 될까요? 경찰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총도 쏘고 있죠. 근데 얘네들 불 지르는 거 정말 좋아하네요. 부디 이런 상황 속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이 프랑스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됩니까? 분위기에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사서 좀 들고 있어야 되겠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 ATM이라든지 은행들 문 다 닫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서 비트코인이 주목받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